안녕하세요. 해외의 무서운 이야기나 실제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밤은 정말 잠들기 힘들지도 몰라요. 제가 아주 기괴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실제로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본 모습은 보지 못해도 우리 곁을 맴도는 그 기분 나쁜 공기나 시선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등 뒤에 누군가 같이 누워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어머, 제가 너무 시작부터 겁을 들였나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는 저의 지인 칼리프 씨가 실제로 겪은 아주 무시무시한 실화랍니다. 자, 다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일이라는 지역에는 지스티라하라고 불리는 일종의 별장 같은 휴양시설들이 많아요. 우리의 주인공 칼리프는 그곳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주인들이 친구들과 놀러 오면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하면서 한 3년 정도 평온하게 지냈죠. 주인들도 칼리프를 아주 잘 대해줬고요. 그런데 4년째 되던 해에 주인의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가족 모두가 해외로 치료를 받으러 떠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 별장은 오랫동안 비워지게 됐고 넓은 그곳엔 오직 칼리프 혼자만 남게 되었죠. 주인은 떠나기 전에 칼리프에게 빈이라는 친구의 연락처를 하나 줬어요. 칼리프, 우리가 없는 동안 이 빈이라는 친구가 내 월급도 주고 먹을 것도 챙겨줄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보라고 말이죠. 그렇게 칼리프는 혼자 별장을 지키며 보름 정도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막함이 공포로 다가왔대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고의 식량이 똑 떨어진 거예요. 물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칼리프는 서둘러 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빈 씨. 저 별장 관리인 칼리프입니다. 식량이 다 떨어져서요. 그러자 빈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아, 그래요. 지금은 바쁘니까 저녁쯤에 들러서 다 해결해 줄게요. 칼리프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지나고 노을이 지고 밤 10시가 넘도록 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세상에 빈이 칼리프의 번호를 차단해버린 거 있죠. 신호조차 가지 않더라고요. 배는 너무 고프고 물은 없고 칼리프는 하는 수 없이 남은 푼돈을 챙겨 근처 구멍가게라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가장 가까운 가게가 문을 닫았지 뭐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여기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가게가 하나 있대요. 거길 가려면 2가지 길이 있었어요. 차들이 다니는 포장도로, 그리고 아주 험하고 어둡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계곡길이었죠. 너무 배가 고팠던 칼리프는 그만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밤중에 혼자서 그 음침한 계곡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날 밤은 달빛이 밝긴 했지만 계곡 안은 정말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대요. 칼리프가 계곡 안으로 한 20m쯤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온몸에 닭살이 쫙 돋으면서 소름이 끼치더랍니다. 분명 혼자인데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아시죠? 에이, 기분 탓이겠지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뒤에서 벅벅하고 누군가 자갈을 밟으며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엔 텅 빈 길뿐이었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말라갔지만 칼리프는 배고픔을 참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이서요. 마치 누군가 칼리프의 등에 딱 붙어서 걷는 것처럼요. 칼리프는 공포에 질려 모르겠다. 뒤는 절대 안 돌아볼 거야 라고 다짐하며 앞만 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더래요. 칼리프, 칼리프. 세상에 이 밤중에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슬쩍 보니 저 멀리 시커먼 그림자 같은 형체가 서 있더랍니다.
칼리프는 처음엔 그게 나쁜 마음을 먹은 불황자인 줄 알았대요. 겁을 줘서 쫓아버릴 생각으로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그 형체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으아악 하고 온 산이 떠나갈 듯한 비명이 들려왔어요. 그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인간의 비명이 섞인 듯한,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죠. 칼리프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형체의 눈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번뜩이더니 마치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칼리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구나. 그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런데 이번엔 뒤에서 쇠사슬을 끄는 듯한 차르륵, 차르륵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칼리프는 울먹이며 아는 경전을 외우고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드디어 계곡 끝자락에 큰 도로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살았다 싶은 마음에 도로 쪽을 보는데 길가에 웬 남자가 하얀 옷을 입고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거예요. 칼리프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계곡에서? 그런데 그 남자는 대답이 없었어요. 칼리프가 가까이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찰나 그 남자도 형체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으악. 정말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칼리프가 마지막 힘을 다해 도로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누군가 자기를 꽉 누르는 기분이 들더래요. 그리고 사방에서 돌멩이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엔 나무 한 그루 없어서 숨을 곳도 없는데 말이죠. 그때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칼리프, 이쪽이야. 나 여기 있어. 고개를 돌려보니 세상에 외국에 가 있는 주인의 모습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칼리프는 직감했습니다. 저건 우리 주인님이 아니야? 나를 홀리려는 괴물이야. 칼리프는 귀를 막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길가에서 웬 어린아이 하나가 등을 돌리고 쪼그려 앉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얘야, 이런 위험한 곳에서 뭐하니? 라고 물으며 아이를 살폈는데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칼리프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몸은 어린아이인데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눈이 움푹 팬 900살은 먹은 듯한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괴물이 기괴한 목소리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니? 칼리프는 정신없이 기도를 올리며 소리를 질렀고 그 괴물이 사라지자마자 불이 켜진 가게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엎어져 덜덜 떨고 있는 칼리프를 보고 가게 주인이 깜짝 놀라 물었죠. 아니, 칼리프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구한테 쫓기기라도 한 겁니까? 칼리프는 자기가 겪은 일을 횡설수설 설명했지만 주인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칼리프의 안색이 너무 창백했기에 결국 오토바이를 가진 사람을 불러 그를 별장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칼리프는 밤에는 절대로 별장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밤늦게 혼자 길을 걷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겪은 칼리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서늘한 경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밤길 조심하세요. 마무리 느낀 점. 낯선 땅에서 홀로 겪은 칼리프의 경험은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와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익숙한 목소리와 모습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존재가 가장 무섭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